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생성형 AI의 발달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또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딱 이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사용 실태부터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필수품이다. 92%가 활용 중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16개국 조사를 해본 것인데 86%가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24%는 매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은 도대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조사를 했어요. 영국의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조사가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사용처는 바로 텍스트 생성이에요. 2024년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글쓰기 개선 및 편집, 대학 교재 요약, 필기, 퀴즈 생성, 번역 또는 언어 지원, 음성 텍스트 변환, 이미지, 영상, 오디오 생성, 데이터 분석 및 프레젠테이션, 컴퓨터 코드 작성, 학업 관련 기타 사용, 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사를 뭘 해봤냐면은 과제를 할 때 AI를 어디에 활용하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개념 설명 받기였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용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논문과 기사를 요약하는 거. 자,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글 전체를 꼼꼼히 읽어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뭐 용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아이디어 제안받기, 다음 생각을 구조하는 데 활용, 개요짜기 같은 거, AI가 생성한 내용을 편집 후 과제에 사용한다, AI와 함께 편집한 후 과제에 사용한다. 심지어 편집 없이 과제에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작년 3%에서 올해 2배 이상인 8%로 늘어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비율 역시도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AI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냐? 개념 설명 받기, 논문 기사 요약, 그리고 생각을 구조하는 데 사용하고 연구 아이디어 제안 받기는 허용해도 괜찮다가 50%가 넘어갔는데 AI가 생성한 내용을 편집 후 과제에 사용하거나 함께 편집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 비율이 학생들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사용을 더하면 더했지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뉴욕 매거진에서 다룬 내용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AI로 인해서 대학 과제가 무의미해졌다. 과제 80% 이상을 AI로 작성하니까. 자,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얼마나 잘 AI를 쓰느냐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 교수들은 AI 사용을 감지하기 어렵고 AI 탐지 툴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도 이거 도입했다가 제대로 탐지를 못해가지고 혼란만 일으켰던 그런 일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과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디지털 시험, 과제, 인터뷰 전반을 AI로 해결하는 도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쓴다. 일부 학생은 자신이 실제 배운 것이 없는 게 아니지 불안해한다.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대학 등록금으로. 교수들은 교육의 가치관과 철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기회보다는 사실 위기 요소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거리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대학과 그리고 학과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이 기사 보시게 되면 대학의 77%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안 했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 학교 그리고 학과가 게으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당연한 내용으로는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이 장표 보여드렸죠. 자,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과 어려운 역량. 그런데 대체 가능한 역량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 딱 뭐가 떠오르냐? 딱 이게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길러냈던 역량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 어려운 매력과 개성, 본능, 취향, 호기심, 열정, 놀이,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하려면은 처음부터 교육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학과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다양한 학과의 연계 프로젝트, 협력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떠올리는 게 옛날에 많이 했던 아이디어 해커톤, 메이커톤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는 게 오히려 AI 시대에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 어려운 역량은 영상으로 따로 정리한 거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대학에서도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AI를 잘 활용하는 역량 길러야 된다. 자, 최근에 샘 알트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챗GPT를 그냥 구글 대신 검색 도구로 사용하는데 야, 젊은 세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챗GPT를 마치 운영체제처럼 사용하면서 복잡한 프롬프트를 암기하거나 붙여넣으며 다양한 파일과 연동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쓰더라라는 것이죠. 새로운 도구는 새로운 세대가 잘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업에서 신입을 안 뽑기는 하는데 뽑는다면 어떤 신입을 원하겠습니까? AI 도움 없이 기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기존 사원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후자가 가능성이 너무나 높잖아요. 자, 그럼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창작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결과물 만드는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AI를 활용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연습도 시켜야 될 것이고 현재 자신이 학습 중인 영역과 작업물을 AI로 비판, 검토시키는 연습도 시켜야 되고 다양한 AI 도구를 결합해서 더욱 뛰어난 결과물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비개발자들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하는 것도 해야 될 거고 AI를 활용해 신소재, 신약 개발, 연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일 너무나 유망하죠. 그래서 AI 활용이 없던 시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도 대학의 역할로 어느 학과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든 학과는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교육의 역할이 인풋 중심이 아니라 아웃풋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때려 넣는 것으로는 이제 AI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상상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길러줘야 되는 거죠. 아이콘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옛날엔 시키는 소수의 CEO가 있었고 그걸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되는 다양한 직원들이 있었던 게 노동 구조였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것들은 매뉴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기만 할 것인가? 이 기회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들을 AI에게 그리고 자동화 기술에게 시켜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교육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제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창업가, 연구가, 크리에이터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무게중심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한 건 대학이 성적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불만이 이건데요. 대학에서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자기 자신의 성장이 아니라 성적을 잘 받기 위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꼼수로 인터넷을 뒤지거나 레포트를 다른 사람이 작성하게 하거나 AI에게 대신 작성을 시키거나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상대평가가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보자면은 성적은 취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성취도 평가 도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적은 인바디 체크 같은 걸로 생각해야 돼요. 내 학업, 지식, 능력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자, 상대평가를 위한 줄 세우기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인바디 결과로 사람 등급을 내리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치를 위해서 꼼수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미래 역량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창의력,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집에서 작성하는 리포트보다는 토론 중심 활동 비중을 늘려야지 그 사람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는 성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와 피드백 조언자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성적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꼼수를 쓰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길러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기업도 바뀌어야겠죠. 기업이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생활과 프로젝트 성과 중심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채용의 그 평가 중심이 바뀌어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학생보다 AI를 더 많이 사용해 봐야 된다. 자, 학생들보다 생성형 AI를 덜 사용하면서 AI 시대 대비가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대해서는 강의할 때 절대적으로 유료 모델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학생들보다 먼저 다른 모델, 최신 모델을 써볼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연구, 실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유료 모델 쓰는 교수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형 AI의 발달에 대해서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학생들의 AI 사용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의견을 내놔봤는데요. 자, 이걸 보시는 대학교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